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이래저래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시장의 대장들이 의미 있는 움직임을 확인해 주다 보니까 전체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2,000달러 다지기에 나선 모습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반등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하반기 본격 랠리를 위한 준비에 나서게 될지, 한 번 더 저항맞고 튕기는 모습을 보이게 될지 여러모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거래 볼륨만 보더라도 3시간 동안 100만 달러 이상의 거래가 이뤄지면서 한 달 최고 수준을 확인했다라는 온체인 데이터도 등장했습니다. 분위기 전반은 확실히 좋습니다.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알트코인 장세 역시 의미 있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지난 일주일 동안 40% 수준의 시세 상승을 확인했고, 그만큼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은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라면 9월 19일에 정리가 됩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호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선전입니다. 일주일 동안 무려 85% 넘게 폭등하면서 이더리움 지분증명 반사이익을 아주 톡톡하게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전고점 다시 한번 찍는 게 아닐지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리플 소송은 연일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약식 재판 개시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전에 증거나 증언에 대해서 갈래치기가 정리가 돼야 합니다. 일단 법원은 이번에는 SEC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홀더들의 법정 기록은 봉인해야 한다라는 SEC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현지 시간으로 7월 19일까지 XRP 홀더들의 법정 조언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XRP 홀더들의 법정 참여를 반대하는 SEC의 입장에 대해서도 XRP 홀더들이 입장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데드라인이 7월 25일입니다. 존 디튼 변호사가 이번에는 어떤 묘수를 내놓으면서 내공을 선보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냥 가만히 차트 바라보고 있어도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워낙 힘겨웠던 시간이 길게 지나간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좀 벗어나자 싶은 생각 상당히 강하게 듭니다. 분위기 좋아지는 시그널들 보일 때 여러 소식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23,000달러 턱 밑까지 급등세를 보이다가 다시 22,000달러 초중반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2,000달러를 일시 반납하면서 설마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분위기 흐름을 좀 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000달러 지지만 잘 받으면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무려 10포인트 상승한 30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드디어 공포 단계로 완화가 됐습니다. 무려 74일 만에 투자 심리가 단계적인 완화 상황을 확인을 한 겁니다. 이게 지난달에 6까지 떨어지면서 극단적인 공포 가운데에서도 극도의 공포 상황을 확인했었던 걸 떠올려 보면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해서 42%대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중심의 알트 장세가 펼쳐진 영향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중심의 상승세가 확인되면서 코인마켓의 전체 시가총액 역시 한 달 만에 1조 달러를 넘어서는 나름의 의미 있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1조 300억 달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1360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비트코인의 반등세,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전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꽤나 약발이 강하다라는 점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986달러 주변에서 머뭇거리다가 결정적인 상승을 확인했다. 대칭 삼각형 상단 저항선을 뚫어내는데 이건 추세 반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은 평평하지만 RSI는 플러스 영역으로 상승하면서 모멘텀이 황소 세력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황소는 이제 23,363달러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다. 만약 여기도 뚫어낼 경우에는 28,171달러까지 이 패턴 목표까지 랠리할 수 있다. 반면 가격이 삼각형 위에서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곰 세력의 강력한 저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며칠 더 삼각형 안에서 유지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강하게 깔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 볼륨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온체인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최근 3시간 동안 비트코인 거래 볼륨이 100만 달러 넘게 치솟으면서 한 달 최고 수준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티멘트는 고래들의 움직임이 무척 바빠 보이고 이런 상승은 대체로 가격 방향성 전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락세에서 상승세로의 반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은 여전히 200주 이동평균 저항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진 않는다. 다만 조금씩 조정 국면을 거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22,600달러를 넘어설 경우에는 28,000달러까지의 강세 랠리를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지금 일단 22,000달러 위에 올라선 건 반가운 상황이지만 이걸 얼마나 잘 지지받느냐가 지금부터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이끄는 알트코인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그는 알트코인 차트를 공개하면서 차트의 대칭적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인다. 이제 약세 사이클은 끝났고 이더리움이 올해 알트 시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바닥 반전이 많은 힌트를 주는데 RSI와 MCAP 모두 거래 채널의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지표들이 바닥을 찍은 뒤에 강세 랠리가 펼쳐졌었던 만큼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이더리움 중심의 알트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 펼쳐질 것이라는 점, 그런 기대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의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디히에는 이더리움이 이미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1,336달러까지 넘어서면서 황소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 세력이 매수세를 다시 시작하면서 1,500달러를 뚫어냈고 이건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더리움은 곰 세력의 저항이 예상되는 1,700달러 오버헤드 저항까지 랠리할 수 있다. 이런 심리적 상승세가 이어진다라면 이더리움의 1,700달러 돌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가격이 다시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336달러 아래로 하락할 경우의 강세 전망은 단기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지분증명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의미 있는 상승세를 펼치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단연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사실 시장 상황이 최근까지 엉망이어서 그렇지 이더리움 클래식은 올해 랠리를 위한 괜찮은 조건들을 이미 갖춘 상태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난 4월 말 반감기에 접어들면서 채굴 보상이 기존의 3.2개에서 2.56개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채굴 보상이 줄어든 것은 당연히 가격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비트코인이 반감기 랠리를 벌이는 이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약세장 흐름 속에서 별다른 반감기 랠리 효과를 보여주지 못한 채 지금까지 구석에 조용하게 짱박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주 적극적으로 자극해버린 게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전환 이슈입니다. 이더리움이 지분증명으로 전환되게 되면 기존의 채굴자들이 일종의 해고 상태를 당하는 것에 놓이게 됩니다. 이더리움을 더 이상 채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더리움 채굴기를 활용해서 채굴할 수 있는 다른 종목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더리움 클래식, 지캐시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심의 대상은 당연히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이더리움과 원래 한 배 속에서 출발한 것이고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름처럼 더 원조이고 이더리움이 여기서 하드포크돼서 파생된 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로 얼마나 전향할지는 모르겠지만 채굴 시장의 주류인 이더리움 채굴자들의 상당수가 이더클로 몰려들게 되면 당연히 이더클의 네트워크 활동 능력은 강화될 것이고 이건 시스템의 발전 상황, 개선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의 시세가 상당히 강력하게 꿈틀거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이더리움 클래식이든 이미 폭등세를 한번 보인 메이저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것은 늦은 것일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물론 당연히 대답의 방향성도 차이가 있겠지만 렉트캐피탈이 비트코인을 중심에 놓고 나름 의미 있는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21,000달러나 22,000달러에서 사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35,000달러 아래에서 판매되는 것이 여전히 박앤세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박앤세일 중이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다만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다. 신규 진입을 노리고 계신 초보자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바라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다다를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아놓고 35,000달러 아래에서는 박앤세일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리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정도는 아니지만 리플 XRP 역시 일주일 동안 15% 수준의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나름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XRP는 현재 0.36달러 주변에서 자리하면서 일단은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로 올라서 있는 상태입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라켓시 오페드히에는 XRP의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RSI가 플러스 영역으로 들어들면서 상승세에 유리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XRP가 5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0.35달러 위에서 가격을 유지시킨다라면 추가적인 모멘텀을 통해 0.45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다만 곰세력이 공격적인 황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데 성공할 경우에 다시 0.3달러의 중요 지지라인까지 하락시킬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속보 하나가 전해졌는데 이번에 주인공은 SAC도 리플도 아닌 XRP 홀더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이 이번에는 SAC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홀더들의 법정 기록을 봉인해야 한다 이런 SAC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현지 시간으로 7월 19일까지 홀더들의 법정 조언을 법원에 제출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XRP 홀더들의 법정 참여를 반대하는 SEC의 입장에 대해서도 XRP 홀더들의 입장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데드라인이 7월 25일입니다. 존 디튼 변호사, 지금 XRP 홀더들 대변인격으로 활동을 열심히 아주 빡세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묘수를 내놓으면서 SEC를 한 방 날리는 그런 의미 있는 내공을 선보일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뼈 때리는 멘트 몇 가지, 상징적인 몇 가지를 분명히 제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리플 SAC 소송 꽤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전문가 증언과 관련해서는 8월 30일까지 최종적으로 뭘 받아들이고 뭘 버릴 건지 갈래치기가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9월 13일부터 이제 대망의 약식재판 브리핑이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드라마틱한 일련의 변화가 생겨서 양측이 덜컥 합의를 해버리면 소송은 그냥 끝날 테고 이게 사실 서로에게 또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베스트 상황이긴 한데 SEC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얼빠진 모습들을 보면 그 정도로 현명한 생각을 하지는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차분하게 약식재판 브리핑을 기대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XRP 홀더분들은 이런 전반적인 상황 참고하시고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